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14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34%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23%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양대 지수가 오늘 좀 소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15% 상승 출발을 하였는데 오전 중에 이렇게 상승의 폭을 좀 소폭 확대시키는 모습들을 보이나 싶었지만 다시금 좀 이렇게 낙폭이 키워졌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전강 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원인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인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주 사실상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눌리는 내용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 증시가 개장하고 좀 원달러 환율이 간만에 좀 반등이 나왔다. 달러 강세 현상이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요인들을 꼽아보자면은 자, 첫 번째는 아까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다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요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선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우리 시장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어떻게 전망을 했었죠? 자, 첫 번째, 상원의 경우는 좀 비등비등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공화당이 앞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었고, 하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전망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 발표되는 것들을 보니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앞서긴 앞섰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크지 않다, 생각보다 팽팽했다라는 점, 그리고 상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거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죠. 그럼 이거랑 달러 증시랑 어떤 연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느냐라고 좀 여쭤보신다면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요인은 뭐였냐면은 맞잖아요. 중간 선거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크게 오르기도 했잖아요. 물가 지수도 있지만 공화당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좀 매파적일 수 있는 민주당의 정책,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 보다 우호적으로,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래 공화당의 좀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좀 최근 공약들 대비해서도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 이런 뭐 좀 안 좋아지는 종목 이런 게 나왔었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걸 가지고 시장에 오른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상 공화당이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심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달러의 매수세가 더욱 붙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 증시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달러화의 움직임, 이 지수의 움직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편가름되는 데 큰 비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현재 국내 시간 기준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만 문제라거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다양한 내용들을 언급을 한다고 해요. 이제 대만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자체적인 외교적인 대립되는 문제들, 기술적인 수출 제한, 외교 전쟁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인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혹은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냐.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대만의 TSMC에 대한 내용 살펴볼 필요 분명히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수들도 좀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 전환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어요. 이제 중국 지수를 분봉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좀 같이 해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이죠.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서 부양 정책이 발표됐어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뭐 가전, 건자재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아시아 주요국 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지수들이 동조화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살펴볼 때 한국 증시 이슈들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시장을 보는 견문이 넓어진다. 공부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